피해자의 집에 엘리베이터를 탄 후에 올라가서는 피해자의 집 위층에서 내립니다. 그리고는 피해자의 집까지 계단을 통해서 이제 이동을 했는데요. 이제 CCTV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시체를 옮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상하체를 절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칼날이 훼손됐습니다. 정유정은 범행을 멈추고 밖으로 나가게 되죠. 더 이상 훼손을 안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라도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근처 생활용품 판매점에 가서 새 칼을 구입합니다. 시체를 처리하는 중간에 손 씻고 나가서 이렇게 다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지 4시간 후의 영상입니다. 저 사람이 정유정인 거죠? 여행 가방이 되게 조그맣고 가벼워 보이는데요? 이거 빨리 간 게 아니죠? 두 배속이 걷는 모습이 굉장히 경쾌해서 저는 이거 약간 빨리 감기 한 줄 알았어요. 네, 막 흔들흔들거리면서. 누가 보면 여행 가는 줄 알 것 같은데 저 가방 안에 지금 시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시신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대형 여행 가방에 하체를 넣을 공간이 없었던 겁니다. 정유정은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자신의 집에 가가지고 작은 여행 가방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지금 CCTV에 찍힌 겁니다. 와. 정유정은 정말 공감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해자를 111번을 찔렀잖아요. 그렇게 사람을 찔러놓고 자기 손에 난 상처를 보고는 쇠독이 오를 것을 걱정했어요. 미쳤네 진짜. 너무 기가 찬데요? 미안하다고는 했지만 뭐 피상적인 감정 표현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 피해자가 안타깝다고 불쌍하다 해요. 저는 누가 걱정해 주나요? 와, 진짜 최악이다. 아, 나 지금 욕 나와 지금 대체 승질나 진짜. 저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 심하게만 말 안 했으면 좋겠네요. 진짜 화난다. 정유정은 3살이 되던 해에 부모님이 이혼을 했고 아버지와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6살이 됐을 무렵에는 아버지가 교도소에 가고 할아버지는 재혼을 했어요. 할아버지와 새 할머니와 함께 생활한 거네요? 본인 증언에 의하면 정유정은 할아버지, 새할머니와 성격이 잘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아빠가 나였다면 아빠는 그때 할매 칼로 찔러서 죽였다. 아빠가 너였으면 솔직히 막말로 있다 아이가. 내가 집을 나갔으면 나갔지. 그 사람한테 손은 안 된다. 아빠는 할매가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나는 전혀 불쌍하지가 않다. 불쌍하긴 내가 제일 불쌍하지. 불쌍하다. 아무튼 내가 제일 많이 당했기 때문에 내가 40살 넘는 사람한테 손대는 거는 폐륜이다 아이가. 반대로 생각해서 자기보다 40살 어린 저한 능력도 없는 그 조그만 애를 개패듯이 팬 거는 그거 학대 아니가. 어른이잖아. 적어도 40살 위는 어른이잖아. 새할머니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는 건가요? 그런데 학대를 당했다는 근거가 확실하지는 않아요. 아, 이것도 또 거짓말일 수 있구나. 아버지에 의하면 자신이 교도소에 있을 때 정유정이가 조부모와 가족 면회를 왔는데 그렇게 깔깔 웃으면서 술래잡기도 하고 좋았다는 겁니다. 또 조부모님은 정유정이가 조금만 상처가 어디 나면은 바로 병원에 데려가는 등 아주 열성적으로 키웠다고 합니다.
학대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정유정은 조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충분한 애정을 받지 못했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주 양육자여야 할 아버지가 관심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학대를 당해서 내가 제일 불쌍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분노를 키워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로 살인 피해자들은 가족 얘기를 하면 우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정유정은 울지 않았어요. 이 할아버지 얘기를 하면 오히려 더 흥분을 한다거나 새할머니 얘기를 하면 뭔가 좀 불만이 좀 많아 보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드디어 아버지가 출소를 합니다. 이때 정유정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빠랑 같이 살 수 있게 됐다. 좋아질 거라 예상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유정의 기대는 곧 좌절로 바뀝니다. 근데 오고 나서 몇 년 안 돼가지고 아줌마랑 결혼했잖아. 응. 내가 있는 것도 숨기고 결혼했다 애가. 그 아줌마 가족들이랑 친척들이랑 전부 다 내 있는 거 다 숨기고 다 가족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다 숨기고 그러면 배신감이 얼마나 되겠는데 아빠. 아줌마 가족 있잖아. 아줌마 편이 있잖아. 자기 가족. 저 사람 아무도 없다. 자기 가족 다 버렸다. 그럼 나는 니도 같이 살고 싶었다. 아니? 아버지가 재혼하면서 딸이 있다는 걸 숨겼다는 얘기네요. 중3이면 사춘기 무렵이니까 뭐 화도 나고 실망감도 컸을 것 같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상처받은 여학생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조부모님과 생활해야 했는데요. 아버지와 살아갈 생각에 희망을 느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으니 정말 큰 절망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유정은 결혼한 아버지를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부모와 지내게 된 정유정은 새할머니의 뺨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조부모와의 관계가 최악이었던 거죠. 그런데 한 줄기 희망은 있었습니다. 바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는 겁니다. 독립할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재수까지 했지만 원하던 대학 진학에는 실패하고 말아요. 이후 공무원 시험도 준비했지만 이마저도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점차 사회와 단절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은둔형 외톨이였나요? 수험 생활을 하는 5년간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한 것 같아요. 주변인들도 그저 조용한 사람이었다고 기억했죠. 사회와 단절된 이 상황이 정유정을 괴물로 만든 걸까요? 나이에 비해 정신적 성장을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간은 주 양육자와의 사이에서 첫 신뢰관계를 배우는데요. 그것부터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까요. 분노가 자꾸 쌓이고 결국 살해 동기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작 살해 대상은 뭐 자신을 힘들게 했던 조부모나 아버지가 아니라 처음 만난 또래 여성이었잖아요. 가족으로부터 기대와 좌절을 반복하면서 가족들을 향한 불만과 원망, 분노가 사회의 불특정한 타인에게까지 가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분노가 왜 죄 없는 타인에게 가죠? 나는 이렇게 불행하게 살고 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 라고 생각하면서 사회의 분노를 표출하게 된 단계까지 이른 거죠. 무동기 살인, 이상동기 살인이라고 하죠. 분노를 느낀다고 누구나 살인을 하지 않죠. 하지만 정신적인 영역에서 결핍이 생기면 극단적인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 사이코패스의 경우에는 타인을 자신의 쾌락을 만족시키는 도구나 실험 대상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살인 자체가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정유정도 사이코패스인가요? 지능도 평균적인 수준이었고 뭐 인지적 결함이나 이런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도 잘하고 냉담하고 공감 능력도 떨어지고 죄책감도 결여되어 있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양상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PCLR 검사에서도 이 진단 기준점인 25점을 초과한 26점이 나왔습니다. 진짜 많이 나온 거예요. 엄청 나온 왜냐면은 뭐 전과 관계나 이런 것들도 점수화가 되는 거거든요. 이 나이에 뭐 크게 공식적으로 사고 칠 일이 잘 없잖아요. 그런 점수를 다 뺀다 하면은 26점이 정말 높은 점수예요. 25점을 넘었으면 그건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일반인 20점대에 갈 수도 없어. 재판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정유정은 재판 기간 동안에 한 60여 개 정도의 반성문을 제출을 했어요. 진심으로 반성을 해서 그 반성문을 쓴 건가요? 감경을 받으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면회온 가족들한테 이런 말도 했어요. 억지로라도 성의를 보이려면 반성문을 적어야 한다거나, 또 할아버지한테는 경찰이 압수해 오기 전에 미리 방을 치워놨어야죠 하면서 타박하기도 했어요. 뭐 일은 본인이 저질러 놓고 할아버지한테 뒤처리하라는 거잖아요. 전혀 공감 능력이 없는 것 같네요. 20대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정유정. 부산지법 형사 6부는 오늘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위치 추적 장치 30년 부착 명령도 내렸습니다. 계획범죄에다가 범행 수법이 아주 잔혹했잖아요. 이거 사형감 아닌가요? 판결문을 보면 불우한 성장 환경의 범죄에 면죄부가 될 수는 없지만 비정상적인 성격을 형성하게 하고 사회 규범을 내재화하지 못한 것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법원은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만 물을 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조금은 다른 환경에서 자랐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시체를 훼손하고 유기하는 행위는 피해자를 2번 죽이는 일입니다. 유족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처벌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정유정이가 피해 대상을 고를 때 접근했던 사람은 한 50여 명이 넘습니다. 만약에 이게 택시기사님의 신고로 조기에 체포하지 않았다면 다른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사진을 저장해두기도 했는데요. 이 임상심리평가에서도 재범 여성이 굉장히 높은 걸로 나타났어요. 만약에 정유정이 체포가 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끔찍하죠, 이거.